내 손주가 잠꼬대로 말했어요. 할머니 사진 밑에 파란색부터 시작해야 한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딸의 남편이 숨기고 있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 거였어요. 사위라고 부르기도 싫은 이 사람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75세의 평범한 할머니죠.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제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딸 미정이의 전화부터였어요.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초조하고 떨리더라고요. 둘째 손주 지훈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일주일간 문을 닫는다는 거였어요. 하필 그 시기에 미정이와 사위 강민호가 동시에 출장을 가게 됐다는 거죠. 엄마가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어요. 딸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건 정말 뼈아픈 진리예요. 강남구 청담동. 평생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하며 살아온 제가 가본 적 없는 동네였어요. 택시에서 내려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데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에서 신분 확인을 받고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김순옥이라고 하는데 1406호 강민호 씨 어머니입니다.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낡은 가방을 든 촌스러운 할머니가 이런 고급 아파트에 무슨 볼일이 있겠느냐는 듯한 눈빛이었죠. 현관문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리 소리와 함께 두꺼운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백화점에서 나는 그런 인위적인 냄새 말이에요. 어머니 오셨어요? 딸 미정이가 맨발로 뛰어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움푹 들어갔고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말았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제 걱정에 미정이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그때 거실에서 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 결혼식에서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가운 인상에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장모님, 멀리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눈은 제 어깨 너머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직접 만든 김치와 젓갈을 가져왔다고 하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앞으로는 그런 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요. 그 말투에서 은근한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집 안을 둘러보니 정말 화려했어요. 하지만 뭔가 차갑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집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전시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때 5살 손주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아이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지훈이가 제 품에 안기는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강민호는 서재에 들어가 버렸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혼자 드신대요. 미정이가 변명했지만 그 표정이 너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차렸는데 미정이는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입맛이 없나? 우리 딸이 이렇게 안 먹던 앤데? 괜찮아요.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어서. 그때 미정이가 물을 따르려다 팔을 뻗는 순간 소매가 올라가면서 손목이 보였어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팔은 왜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는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어요. 아, 이거요? 며칠 전에 문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멍자국은 문에 부딪힌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붙잡힌 자국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것쯤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밤이 되어 지훈이를 재우러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줘. 아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지훈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색깔 박사야. 색깔 박사? 응, 우리만 아는 비밀놀이가 있거든. 무지개 금고놀이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5살 아이가 왜 금고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까요? 그게 무슨 놀이인데? 비밀이야.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특히 엄마한테도.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이가 뭔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파란색 자동차가 첫 번째고 빨간색 스포츠카가 두 번째야. 그 다음엔 아이가 말을 잇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다. 더 말하면 안 돼. 아빠가 혼낼 거야.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딸의 수척한 얼굴, 손목의 멍자국, 그리고 손주가 말한 색깔 놀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호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나랑 장난해?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나? 마감일 넘기면 당신 가족까지 어떻게 될지 알 거야. 협박조의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알던 예의 바른 사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차가운 악마 같은 남자가 말이에요. 바로 그때 지훈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빠. 거기 말고 할머니 사진 밑에. 순서대로 파란색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의 잠꼬대는 너무나 또렷했어요. 낮에 들었던 색깔 놀이와 연결되는 무언가였습니다. 할머니 사진 밑에 파란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집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제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거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장모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고맙게도 편안하게 잘 잤어. 저는 일부러 밝게 웃어 보였어요. 의심받으면 안 된다는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강민호가 출근하고 나자 미정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어요. 미정아, 지훈이가 어젯밤에 재밌는 잠꼬대를 하더라. 무슨 소리를 했는데요? 딸의 목소리가 약간 경계하는 듯 했어요. 뭐 할머니 사진 밑에 파란색이 어쩌고 저쩌고. 아마 유치원에서 배운 색깔 놀이 꿈을 꾼 모양이야. 제 말에 미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태연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이 다 그렇죠. 요새 색깔 놀이를 좋아해서.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사진 밑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 거기가 지훈이한테 특별한 곳이야? 제가 계속 물어보자 미정이가 짜증을 냈어요. 엄마, 애 말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피곤하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가버렸어요.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였죠. 오후에 미정이가 장보러 나간 사이 저는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 벽에 걸린 제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왜 하필 저 자리에 걸려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진 아래쪽 벽을 비스듬히 쳐다보니 희미한 선이 보였어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칼자국 같은 것이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벽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액자를 살짝 들어 올리려는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급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 벽 뒤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걸요. 저녁 시간이 되어 강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강민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나 다음 주에 회사 그만둘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유럽으로 이주할 거야. 미정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갑자기 왜요? 벌써 스위스에 집도 계약했어. 지훈이 교육 환경도 훨씬 좋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이주가 아니라 도피였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뭔가 눈치채기 시작하자 모든 걸 정리하고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장모님도 내일 편히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강민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이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지훈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내일 집에 가야 하는데 우리 색깔 놀이 한 번 더 해볼까? 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머니, 그건 비밀이야. 엄마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할머니한테만 살짝 알려줄 수 있어? 파란색 다음에는 무슨 색깔이야? 아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빨간색, 그 다음엔 노란색, 마지막이 초록색이야. 우와, 지훈이 정말 똑똑하네. 그런데 이게 뭐 하는 놀이야? 아빠가 그랬어. 우리 집 보물을 지키는 로봇 군단이래. 순서대로 기억해야만 로봇들이 문을 열어준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건 강민호가 탔던 자동차 색깔 순서였습니다. 아빠가 순서 틀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 큰일 난다고 했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범죄 증거를 벽 속 금고에 숨겨놓고 비밀번호를 5살 아이의 기억에 심어놓은 거였어요. 세상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보안 장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면서 마지막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딸과 손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어요. 지훈아, 할머니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씩씩하게 있어야 해. 손주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미정이가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애절함까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아파트 단지를 나온 저는 곧바로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112를 누르는 손가락이 벌벌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거대한 금융 범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이고 용의자가 내일 해외 도피할 예정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첫 조사는 쉽지 않았어요. 젊은 경찰관은 처음에 제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확실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민호의 야밤 통화 내용, 지훈이의 색깔 놀이, 벽에 숨겨진 금고의 흔적까지. 잠깐만요. 젊은 경찰관이 컴퓨터를 뒤지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민호라는 이름이 최근 투자 사기 수사 관련자 명단에 올라와 있네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박철수 팀장이라는 베테랑 형사가 직접 나와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용감하게 신고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몇 달째 강민호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박 팀장의 말에 따르면 강민호는 가상의 고수익 펀드를 만들어 수백 명의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피해 규모만 50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근거가 정말 있다면 저는 박 팀장에게 지훈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게 그 사람이 탔던 자동차 순서예요. 박 팀장이 즉시 강민호의 차량 등록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제 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급한 연락이 왔어요. 강민호가 가족들과 함께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무전으로 긴급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경찰차를 타고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건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강민호가 막 짐을 차에 싣고 있었어요. 미정이와 지훈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경찰입니다. 멈춰주세요. 사방에서 형사들이 나타났어요. 강민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저도 경찰차에서 내렸어요.
강민호가 저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이 늙은 년이 모든 걸 꾸민 거였군. 강민호가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형사들이 즉시 제압했어요. 미정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고 지훈이는 겁에 질려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아, 다 너희를 위해서야. 저 사람은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어. 하지만 미정이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엄마가 틀렸어. 민호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때 박 팀장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부인 남편분이 대규모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되는 겁니다. 저희와 함께 집으로 가서 압수수색에 협조해 주세요.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민호가 저를 노려봤어요. 늙은 년 끝까지 기억해둬라. 그의 위협에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거실에 도착한 형사들이 제 사진이 걸린 벽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 형사가 제가 알려준 대로 벽의 특정 부분을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와, 정말 있네. 그 안에는 디지털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지훈이의 색깔 암호를 입력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띠리리릭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금고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억 원의 현금 뭉치, 가짜 신분증들, 해외 계좌 정보, 그리고 범죄 증거들. 더 충격적인 건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비자금 거래 내역까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네요. 박 팀장이 서류를 보며 경악했어요. 국정원에도 신고해야 할 수준의 사건입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여보. 미정이가 벌벌 떨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형사가 지훈이 방에서 돼지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팀장님, 이것도 수상합니다. 저금통을 깨뜨리자 안에서 USB와 하드디스크가 쏟아져 나왔어요. 완벽한 백업이네요.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확인하며 말했어요. 강민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그 순간 미정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정말 민호 오빠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딸아, 이제 안전해졌어. 엄마가 너희를 지켜낼게. 강민호가 연행되고 난 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아파트는 압수수색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 사건이 전국에 보도됐어요. 500억 원대 투자 사기 주범 긴급 체포.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강민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정치자금 세탁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미정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이 집은 압류될 거야. 제가 딸에게 말했어요. 실제로 강민호의 모든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분류되어 동결됐습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싸서 제 낡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어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나온 미정이와 지훈이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살아야 해? 지훈이가 물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미정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속아왔다는 충격과 앞으로의 불안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호의 범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였습니다. 피해자만 3,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1,500억 원에 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거대한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제 딸과 손주가 그 범죄자와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미정이가 마침내 방에서 나와 제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제 지난 일이야. 앞으로만 보자. 그날부터 미정이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지훈이를 동네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한편 강민호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와 미정이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강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제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강민호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용서? 그건 피해자들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강민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지옥에서 살았을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시장 근처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어요. 제가 다시 젓갈 장사를 시작했고 미정이는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아요.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떨지는 않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경찰관 될 거야. 지훈이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 다 잡을 거야.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진짜 용기가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서요. 어느 날 뉴스에서 강민호 소식이 나왔어요. 감옥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싸움을 벌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정이는 그 뉴스를 보고도 아무 감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딸이 제게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좁은 부엌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할머니, 이 집이 좋아. 지훈이가 말했어요. 왜? 따뜻해서. 맞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는 차갑고 무서웠지만 이 작은 집은 따뜻했어요. 사랑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호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에는 충분했어요. 엄마,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릴까요? 미정이가 제안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운영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모녀가 함께 일하면서 지훈이를 키우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우리는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음식 솜씨와 미정이의 젊은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가게가 잘 됐어요. 순옥인의 맛있는 반찬. 간판도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6개월 후 가게는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특히 제가 담근 김치와 젓갈이 인기였죠. 할머니, 우리 가게 정말 유명해졌어요. 지훈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박철수 팀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팀장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줬어요. 강민호 사건을 계기로 금융 범죄 수사 시스템이 크게 개선됐어요. 어머니가 진짜 영웅이시죠. 저는 부끄러웠어요. 무슨 영웅이에요? 그냥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용기라는 거죠. 박 팀장이 말했어요.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 그 끔찍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할머니, 내일도 가게 가는 거지? 지훈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가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궁전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진짜 따뜻한 집을 되찾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용기가 있어야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이상한 징조를 발견하신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까요.